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우리 국민의 무려 절반이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딱 50%, 지난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2023년은 자연스럽게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이들이 우리 국민의 과반이 되는 역사상 첫 해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은 이들은 결혼해야 된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혼 안 해도 된다는 비율이 앞으로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 1위는 돈이 없어서였고요. 결혼 없이 동거해도 된다, 이렇게 여긴 이들이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무작정 탓할 수는 없겠죠. 사회 환경이 이렇고 의식이 이런 건 개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그리고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유출, 이 두 장벽을 어떻게 동시에 뛰어넘을지 고민하는 일, 이게 더 심각하고 시급해 보이네요.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와우! 먼저 6개의 주요 뉴스로 전북의 오늘을 읽습니다. 커먼라디오 핫6. 어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전북 지역 6개 시험지구 70개 시험장에서 총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노트북 소지가 5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위반 1건입니다. 남원에서는 수험생 신분 확인 과정에서 1교시 시작 종소리를 듣지 못해 5분간 시간이 경과했고, 이에 따라 2교시 수학시험이 종료된 이후 다시 5분을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 있었던 전주대학교 폭발물 설치 소동이 다행히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죠. 경찰이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문제의 글을 쓴 사람을 추적해 잡고 보니 이 대학 재학생인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우들과 갈등을 빚다 홧김에 그랬다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폭발물 제조 가능성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북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시장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김종식 전 전북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 가문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는 일문고 의사 추모식이 순국선열의 날인 어제 완주군 비봉면 비봉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9명의 의사는 완주군 비봉면 내원리의 고흥유씨 가문으로, 이들은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항일투쟁을 했으며 1916년 일제에 체포돼 1명은 즉결 처형, 나머지는 10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10월 기준 음주사고 364건 중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내외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커먼라디오 핫6 아나운서 임경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도내 사건 사고, 그 내용과 행간을 들여다보는 시간 사사건건. 여러분,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이 국내에 참 많습니다. 우리 전북 도내에서는 원광대 병원을 소유한 원광학원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최근 원광학원이 원광대 병원 부진의 소유 건물을 통해서 약국을 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걸 업계에서는 원내약국이라고 부르고, 원내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네요. 병원은 원내약국을 통해 고액의 임대료를, 약국은 처방전을 사실상 독점하는 그런 기이한 구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원불교의 면허 대여 약국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이 내용 전북 CBS 김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원내 약국이 뭔지부터 살펴보죠. 원내 약국이 뭐예요? 네, 문자 그대로 병원 내 약국입니다. 그런데 원내 약국이 최근 의학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 약국 건물과 토지를 병원이 소유하면서 이로 인해 부당 이득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많이 들어보긴 한다. 한 건물을 뭐 의사가 사고 1층은 약사한테 임대해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사무장 병원이라고도 불리는 아, 것들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이 건물주로 있으면서 자신의 건물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기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네, 또 그 대가로 약국은 이제 병원에게 고액 임대료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게 겁니다. 상부상조인가요? 뭐, 뭐 비유적 의미로. 네네. 그렇게 되면 인근 약국들은 이제 처방전을 전부 뺏기면서 실제 폐업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아, 그러면 의약 분업의 취지가 뭐 없어지는 거예요? 무색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병원과 다른 약국은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가 오늘은 원광학원 얘기할 거니까 원광학원은 이 원내 병원으로 임대료 얼마 받아요? 취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논란이 되는 A약국의 대표 약사는 2020년 11월 10일 이제 건물 지하 1층과 1층을 보증금 2억 원과 월 임대료 2,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와, 월 임대료 2,500만 원. 네, 이 익산 신동부근 약국 임대료들을 뭐 전수 조사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500에서 600만 원 선이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건강하고는. 그 익산 신동부근 약국 임대료가 500만 원, 600만 원도 되게 비싸네요. 거기에 비해서 이 약국은 월 2,500만 원이니까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허가청에서 좀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허가를 좀 보류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약국 개설 허가 권한은 보건소에 있는데요. 그 보건소 쪽에 물어보니까 이 해당 약국은 부지 내 건물 펜스나 출입구 통제로 이 부지 내와 구분이 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내 병원이 아니라 이거죠. 네, 설명은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 네. 펜스가 10m도 안 되는 것으로 쳐져 있고 또 성인 가슴 높이까지밖에 안 닿아 있어서 굉장히 허술한 펜스를 아마 직접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편법 개설 논란이 나온 이유도 거기 있고요. 사실 통제를 하려면 제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쉽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특히 이 과정에서 실제 인근 약국이 폐업한 일도 발생을 했어요. 아, 인근 약국이 폐업을 했군요. 네, 2021년 1월에 이제 그 논란이 된 A 약국이 개설을 하면서 그 전에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허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스도 치고 출입구를 연속으로 이제 통제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 운영 중이던 백모 약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출입구가 연속으로 막혀버리면서 이제 접근성 차를 통해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 지금 허가 받기 위해서 펜스 치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국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도로도 어쨌든 원광대 부지 소속이니까 마음대로 이제 펜스를 치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편법을 위해 설치한 이런 펜스나 임시 방편이 오히려 인근 약국 운영에 문제를 주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실제로 이 백모 약국은 2020년 말 폐업해서 지금 원광대 병원 부지 내는 단 2곳만 남은 상황이에요. 두 개, 하나가 하나가 살아남았네요. 네, 하나는 이제 좀 추후에 말씀드릴 또 약국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A 약국과 원광대 입장은 뭡니까? 이게 단순 건물주를 넘어서 또 저희 취재를 해보니까 전임 원광학원 이사장과 이제 약국 대표 그 A 약국의 대표 약사가 또 모 고등학교의 동문인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또 내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두 분이서 이제 약국을 개설하기 전에 굉장히 서로 긴밀한 사이였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지만요. 아무튼 동문인 건 맞고요. 네. 그래서 부진에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없냐는 입장인지 들어보니까 펜스로 구분돼서 허가를 또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결국에 처방전은 다 A 약국으로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에 따르면 처방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2곳 약국에 처방전 80% 원예 처방전이 몰려 있다고요. 80%? 네, 10개 중에 8개의 처방전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담합 가능성을 묻자 그 설명을 하기를 경영 성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담합이 아니라는 거죠. 경영 성과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설명도 맞아요. 이제 경영 성과에 따라서 계약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담합적인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인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알토란 부진에 있는 약국은
이 경영성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8개의 처방전에 몰려 있는 것처럼 네. 어떤 역사가 들어가도 8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은 경영성과 보장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그냥 써놓은 거네요. 아무 의미 없는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여러모로 법망을 잘 피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많다고 해요. 근데 뭐야, 대법원의 해석까지 있나요, 이게? 이게 굉장히 여기 원광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대법원은 이제 약사법 제20조 5항에 따라서 학교법인이 건물주로 있는 것은 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쭉 판결해 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남 창원의 경상대학교 병원과 충남 천안 단국대 병원 등 전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네.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요. 아마 경상대병원 사례가 이번 원광대병원 사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가 보다. 경상대병원 한번 들어볼게요. 경상대병원은요. 부진의 신축 건물을 제3자에게 건물 운영권만 맡겨요. 네. 이제 그 운영권자가 된 사람은 다시 일반 약사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약국을 개설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3자를 그렇네. 매개로 약사법을 우회하기 위한 어떤 뭐 편법이랄까요? 네. 원광대 병원은 직접 임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게 의약분업 취지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약국 개설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대병원이 조금 더 머리를 썼네요. 그렇다고 가운데 제3자를 끼워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의약분업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해서 약국 개설을 허가하지 않았군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A약국과 원광학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된 게 없습니까? 이 동네 병원 일부가 이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거고 행정 소송을 진행했고 지금 2심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1심은 어떻게 됐어요? 1심은 원광대 병원 손을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원광대 병원 손을 들어줬다고요? 네. 그럼 잠깐만. 아까 80% 처방전을 독점하는 곳이 2곳이라고 했어요. A약국하고 또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한 곳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저희도 이 약국을 만을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약국 한 곳도 더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네. 그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면대 약국 그러니까 면허를 대여한 약국으로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면허 대여해줘가지고 수천억을 챙겼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네. 약사가 약국을 개설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요양급여 항목으로 이제 지급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약국에. 네. 이게 굉장히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네. 하고요. 그런데 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다른 일반인이나 법인이 그 면허를 빌려서 일명 면대 약국으로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약사한테 돈 얼마를 주고 그 면허를 대여해서 약국을 차린 다음에 돈은 일반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약사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이러면은 너무 큰 위법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이 그 문제가 되는 약국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경찰 수사 의뢰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경찰 수사는 이제 재단법인 원불교라는 곳에서 네네. 이제 그 논란이 된 약국의 면허를 대여받아서 실질적으로 불법 운영하면서 이게 20년 약국이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한 2천억 원 정도 편취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20년이 또 쌓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또 큰 돈이고 그렇죠.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취재를 직접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원광학원과 원불교재단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전북 익산 지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이 원광대병원과 약국을 어떤 수단 삼아서 저지른 부정이 지금 경찰 등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면대약국의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은 누가 어떻게 구조를 짜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지 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누가 어떻게 구조를 짜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지 정말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네, 전북 CBS 김대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말에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어디 가지?
뭘 볼까? 누구와 함께할까? 그 고민 커먼 라디오가 풀어드립니다. 주말의 설렘을 더 설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양송이의 설레는 주말. 전북 CBS 양송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양설렘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더 설레게 만들 설렘 양설렘입니다. 곧 울 것 같은데요. 오늘 콧소리를 좀 내봤어요. 네. 아, 네. 오늘 근데 콧소리가 약간 곧 울 것 같은 소리야. 네,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 직전입니다. 네. 아름다운 가을 다 지나고 만났어요. 네. 가을 잘 즐기셨어요? 네, 저는 이번 가을에 캠핑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어, 그래요? 네. 어디로요? 임실로도 가고 네. 그 진안. 진안.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 차박 캠핑 말고 우리 이렇게 텐트 치고 하는 그 캠핑인 거죠? 텐트는 못 치고 힘드니까 네. 저희는 이제 처져 있는 대로. 그렇죠. 글램핑. 글램핑. 너무 좋았겠다. 너무 좋았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번 가을은 진짜 산 속에서 네. 풀냄새. 그죠. 그냥 네. 그 자연 속에서 그냥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정말 좋았어요. 뭘 하지 않아도. 임실에선 근데 되게 특이하게 네. 글램핑이고 산 속인데 응. 디제잉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DJ가 부스가 있어요? 있어. 오. 진짜 여기 뭐야 미국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죠. 네, 나중에 저도 재밌었어요. 좀 알려주세요. 따로 네, 가봐야겠네요. 제가 톡으로 드릴게요. 네, 준비할 게 없잖아요. 글램핑은. 너무 좋았어요. 준비할 거 없이 몸만 가면 네. 됩니다. 그런 거 좋아요. 아 좋아, 진짜 좋아. 그리고 되게 예뻤어요. 네. 네, 아니 잠깐만, 우리가 가을을 굉장히 네. 즐겼는데 네. 어제 수능 시험 있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고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놀아야 되는데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주말이 돼서 어디 갈지 모르겠다. 아직 못 정했어요 하시는 분들 전주에서 한번 놀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동안 이 수험생 여러분들은 주말에도 네. 독서실. 그럼요. 독서실과 한 네. 몸이 됐죠. 네. 하지만 이제는 다 시험 다 끝났으니까 맞아요. 전주에서 한번 놀아봅시다.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먼저 오늘 저녁 우리 프로농구 한번 보러 가볼까요? 프로농구. 우리 수험생들 스포츠 그냥 응원하면서 우리 소리 팀 이겨라. 지르면서, 스트레스 네. 한번 풀어야죠. 전주하면 KCC 이지스 있는데 네. 오늘 저녁 7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현재 전주 KCC 이지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수험생 할인이 항상 이때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50% 할인. 와우. 일반석이 9,000원인데 수험생은 4,500원에 볼 수 있어요. 네. 완전 좋죠. 근데 당연히 1인당 한 장에 하나고요. 네. KBL 통합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고 그 매표소에서 수험표나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현재 8위 KCC 이지스와 6위인 LG 세이커스와의 경기 오늘 지켜봐 주세요. 네, 전주 KCC 이지스 막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도 확 풀고 오면 네.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디 갈까요? 내일 날씨를 살펴보니까 괜찮대요. 괜찮아요? 구름 조금 있지만 걷기에 네. 좋다. 먼저 전주천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전주천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에요. 갈 때. 그렇죠. 억새도 있고요. 네. 이 가을의 한복판에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을 걸어볼 수 있는데요. 남부시장 인근 그 싸전다리에서 출발해서 남천교, 청현루, 한벽당, 한벽구를 둘러볼 수 있고요. 옆으로는 전주천의 물억새 군락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와, 너무 좋다. 네. 전주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요. 남부시장과 서학동 예술마을이 이어지는 싸전다리에 가만히 서 계시면 전주천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남천교와 청현루가 보이는 이곳에서 잠시 여유도 좀 갖고 풍경도 좀 감상해 보는 거죠. 바로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찍어야죠. 사진! 포토 스팟이죠. 네. 이 조그만 돌다리 위에서 서로 사진 찍어주는 그 재미까지 있는데 이 전주만의 그 한적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주천인 것 같아요. 네네. 평소에 운동하러 좀 많이 걸으시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가을날 한적하니 그냥 걸으면서 자연도 좀 느끼시고 가다 보니까 왼편에 전주 향교가 또 보이네요. 향교 또 은행나무가 또 아름답죠. 지금 이제 거의 다 떨어진 상태지만 아마 11월 중순 지난주쯤 갔으면 아마 절정이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인 전주 향교까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전주 향교의 은행나무 정말 유명합니다. 그럼요.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도 너무 예뻐서. 그 노란빛의 물결은 네.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종종 가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네.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뛰놀 수 있는 곳. 은행잎을 이렇게 던지면서 맞아요. 은행잎 눈 오듯이. 네, 화보 그런- 한 장 찍고 오는 거죠. 네, 화보 한 장 찍는 거죠. 네. 전주천이 왜 가을이 아름다워요? 여기가 2000년도에 그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
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주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 특히 전주촌에는 1급수에서만 산다는 쉬리와 수달이 있어요. 쉬리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쉬리인가요? 그리고 사계절 다양한 또 새들이 찾아오거든요. 네. 또 하나 아까 물억새, 어. 갈대 이 울긋불긋 가을색으로 물든 천변의 모습까지 좀 볼 수 있는데요. 매일 운동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면 낮에 한번 걸으시면서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좀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깨끗하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멀리 오. 모악산이나 뭐 멀리 다른 지역 갈 필요 없이 바로 집 앞에 전주촌에서 한번 걸으시면서 이 자연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도심 속의 휴식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 속 휴식. 예. 네, 전주천 다 좋아요 사실. 네. 이렇게 전주천을 걸었으면은 난 좀 쉬고 싶은데 또 어디 가야죠. 예, 그럼요. 바로 전주천을 걷다 보면 한옥마을이 나오죠. 맞아요. 바로 한옥마을 경기전. 있어요. 경기전에서 바로 태조 이성계의 초성화를 봉인한 곳이 바로 경기전이거든요. 네네. 이곳에서 경기전 수문장 교대 의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네, 경기전은 태조 어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 건국자의 초상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수문장 교대 의식이 펼쳐지는데 이제 그 근무 교대를 통해서 국가의 중심인 국왕과 또 왕실을 호위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에 기여했던 그 의식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선시대 그 왕궁을 수위하던 수문장 교대 의식을 또 참고해서 전주만의 아름다움을 좀 다시 재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서 매주 토요일 2시 경기전 수문장 교대 의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12월 10일까지 볼 수 있는데요. 네. 1시 한 40분부터 이제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아. 거기에 쭉 모여가지고 그 의식 행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소리문화관에서 쭉 걸어오면서 전주천 경기전을 걷고 여기 경기전까지 이제 오는 건데 이 당직 수문군의 근무를 시작으로 뭐 초엄, 뭐 이엄, 삼엄 이러한 절차대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그 시대 조선 시대의 이런 그 의식들을 좀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수험생들이 역사 속 역사책에서 보던 거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네. 사람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의식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길게 있군요. 네네. 이런 네. 술라 행렬까지 볼 수가 있어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끝나고 포토타임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당직 그 수문군의 그런 행렬들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합니다. 한번 네. 진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전주천에서 너무 많이 걸었어요. 네. 좀 언제 쉬어요, 우리? 이제 좀 저녁에 차분하게 네. 걸어볼까 아니면 쉬어볼까 했는데 나 이렇게 좀 아침부터 걷기 힘들다 하루 종일 힘들다 하시면 네. 그냥 바로 오전 11시에 전주 한병문화관으로 가시면 돼요. 네, 한병문화관 너무 좋아요. 네, 내일 오전 11시 브랜든 최와 일리아 라시코프스키의 공연이 펼쳐진다는 소식입니다. 브랜든 최,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어렵거든요. 네. 먼저 브랜든 최 바로 색소포니스트거든요. 아. 현 클래식의 색소폰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핫한 인물이에요. 네. 현재 클래식 사실 색소폰이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하잖아요. 네. 이 한국에서 색소폰의 대중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고요. 네. 또 여기에 일리아 라시코프스키는 피아니스트예요. 바로 일본과 독일, 우크라이나 등에서 리사이틀 진행하면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네.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을 오늘 전 처음 들어봤네요. 근데 네, 이렇게 색소폰, 클래식 색소폰 공연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좀 낯설어요. 네. 이걸 전주에서 보다니 되게 그러니까요. 유명한 공연이거든요. 유명한 공연이군요. 예, 그럼요. 근데 사실 공연 보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나 하나도 모르는데 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번 무대에서 좀 연주자의 해설과 함께 곁들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음악들, 첼로 소나타의 지단조, 글린카의 비올라 소나타들 연주를 좀 선보인다고 해요. 어떻게 좀 쉽게 색다르게 곡을 해석했는지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평소에 네. 음악에 좀 관심이 있었다. 아니면 나 좀 귀를 호강하고 싶다. 나 그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쉬면서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로 가시면 돼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못 가겠네 여기. 공부 안 해서도 즐길 수 있죠. 네. 이거 티켓이 좀 비쌀 것 같기는 해요. 티켓 가격이 전석 2만 원입니다. 2만 2만 원이면 사실 그래도 좀 볼만 하거든요. 2만 원이 볼만해. 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영화가 요즘에 15,000원씩 아닌가요? 그래요? 영화가 13,000원, 15,000원 비싸기도 한데 이
2만 원의 행복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 바로 전주문화재단 또 전주 한명문화관에서 자세한 공연 정보 또 문의사항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요즘 김장철인데 네.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해봐야 되나요? 예. 그럼요. 네. 아니 엄마가 김치를 얼마나 정말 고생해서 담으시는지 김장 그 마음을 또 알아야죠. 네. 공부만 하느라 몰랐거든요. 아, 공부하느라 몰랐구나.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그럼요. 네. 근데 또 하필 다음 주 22일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치의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11월 22일 제정된 이유가 이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가진다 이런 의미로 11월 22일 제정됐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1일이죠. 네. 그래서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지닌다. 예. 아, 이 제정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 22일부터 26일까지 각양각색 김치 체험이 펼쳐진다는 소식이에요. 네.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뭐 먹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네. 먼저 배추김치를 시작으로 겨울철 계절김치, 백김치, 파김치 등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회차별로 20명씩만 선착순 모집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수험생 같이 신청해서 좀 오손도손 김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손도손. 네. 네. 오손도손 김치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네. 양송이 아나운서 오늘도 설레는 주말 꿀팁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설렘설렘 양설렘이었습니다. 커먼 라디오 저는 김도연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30분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커먼!